목요일에는 진짜 뉴스킹. 이번 주에도 어김없이 김준일 평론가 그리고 박지훈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만 오면 그 흥행 제조기. 그래요? 예, 조회수 요정. 예, 두 분을 조회수 요정으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제로 그렇거든요. 현안이 너무 많아서 바로 좀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 전화 통화 기록이 나왔네요. 저는 사실은 이거 제가 계속 주목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네. 분명히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있고 이게가 변호인 측이든 검찰 측이든 네. 이걸 낼 것이다라고 충분히 예상을 했었고 아마 그 정도 제가 이거 나오기 전에 네. 다른 방송에서 네. 이게 좀 나올 것 같은데라는 데 나왔어요. 그날 딱 당일날 예. SBS 뭐 한겨레 네. 뭐 MBC 예, 단독으로 쭈쭈루 나왔는데 예. 부결되던 그날입니다. 그렇습니다. 나왔던 날이. 예. 저는 사실은 스모킹건 트리거라고 보거든요. 사실은. 네. 일반 사건이면 네.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계속 부인하고 있는데 네. 둘이 전혀 연락 안 했다 그러다가 일반적인 다른 사건 증거가 딱 나온 거 아닙니까? 준 거잖아요, 이게. 예. 통화 기록이라는 걸 예. 부인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예. 대통령이 사적인 실 검사실 쓰던 전화 번호입니다. 네. 따봉폰이에요. 이른바 체리 따봉. 그런 거라면 예. 사실은 게임이 끝났는데 문제는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에서는 나오는 만큼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경로 안 했다 했다가 경로설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망상이라 했다가 네. 경로 좀 하면 어때? 이러더만 네. 전화 안 했다 했다 전화 왔잖아요. 전화하기 요사지 국무위원하고 네. 대통령하고 국무위원이 전화하기 전화를 해주는 거지 업무를. 이제 남은 건 수사 외압이거든요. 네. 이제 외압이 떴다 이러면 아이고 대통령이 좀 외압 행사하기 위해서 이래 나오려고 하나?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 네. 그냥 그 나온 만큼 계속 변명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예.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세요? 제대로 된 지금? 변명이 아니에요. 이 상황 일단 다 끝났다 이거. 끝났어요. 트리거가 확인이 된 거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비슷하게 생각을 합니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거의 저는 정치적 탄핵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치적 이게 이제 탄핵이다. 법리적으로 예. 이를테면 헌법재판소 가고 뭐 이거 이제 따져보고 뭐 이게 예. 직권남용 지금 뭐 여권에서 나오는 얘기가 직권남용에 직권이 없으면은 직권남용이 직권남용이 아니고 직권이 있으면은 직권을 제대로 행사한 거니까 이것도 죄가 안 되고 뭐 예. 이런 식의 논리를 막 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상식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대통령하고 통화한 적 없다고 얘기를 하다가 이제 통화가 나오니까 그냥 일상적인 국무위원하고 뭐 통화했다 얘기하고 지금 죄송합니다. 박준 변호사가 정확하게 얘기를 했는데 네. 경로 부인하다가 경로는 죄가 아니잖아. 네. 전화 뭐 부인하다가 전화는 죄가 아니잖아. 이제 외압 하다면 그러니까 외압이란 표현은 안 쓰겠지. 예. 지시가 죄는 아니잖아. 예. 이렇게 예. 그래 나오겠지. 나오겠죠. 지시는 죄가 아니잖아. 예.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이제 특검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이제 봐야 되지만은 네. 이거는 매우 핵심적인 거고 지금 이게 오늘 좀 뒤에 뭐 얘기할 건가요? 네네. 지금 대통령만 지금 전화를 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 이게 제가 진짜 놀라운 게 네.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 예. 경호처장이죠. 예. 이분은 윤석열 충암고 1기 선배. 그러니까. 그리고 네. 이상민 예. 행안부 장관. 예. 여기는 충암고 몇 기지? 2기수인가? 몇 기인가? 뭐 하여간 후배예요. 후배예요. 또 예. 충암고 후배. 예. 왜 다른 장관하고도 뭐 띄엄띄엄 하기는 했지만은 예. 왜 이렇게 예. 충암고 사람들하고만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고 있을까? 뭐 이게 너무 이상한 거지. 예. 그리고 국민의힘 분들도 딱 정확해요. 누구랑 했냐면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예. 근데 이분 이제 붕짜자 붕짜자 이거 하셨던 유명합니다. 분이고 네. 강대식 이분은 예. 국방위에 오래 있었어요. 예. 그리고 성해종 의원은 이제 예. 당내에서 핵심적인 분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예. 이 사안과 관련해서 이해도가 높거나 예. 당의 핵심이거나 예. 뭐 이런 분들하고 다 연락을 예. 8월 2일부터 뭐 한 일주일간 8월 9일까지. 8월 9일까지 예. 일주일간 이제 했다라는 집중적으로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정확하게 모르겠으나 그 앞단에도 별로 전화 통화를 국방부 장관이 한 적이 없고 이런 분들하고 네네. 그 뒷단에도 한 적이 없고 예. 이때만 집중적으로 거의 했다라는 거. 뭐 아예 없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근데 제가 어제 뭡니까 김정민 변호사,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법원에 김정민 변호사가 8월 말까지 요청을 했는데 군사법원이 풀해준 게 8월 9일까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근데 공수처는 말이죠. 공수처는 지금 말씀하신 이 등장인물들 전체에 대해서
연말까지 통화 기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다 갖고 있습니다. 싹 다 갖고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온 것은 빙산의 일각이다. 저는 그래 봅니다. 네, 그리고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주에 공수처 관계자가 취재 라인을 통해서 설명을 제가 듣기를 어떤 얘기를 했냐면 이종섭 폰이 월척이다. 이종섭 폰에 맞아요. 어마무시한 것이 담겨 있다 했는데 통화 기록이 딱 나온 거예요. 대통령이 딱 등장을 했는데 이게 빙산의 일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더 뭐가 나올지 알 수가 없다. 일단은 네. 제가 그거 좀 설명을 좀 네. 김용현 씨를 이제 말씀을 좀 드리면 최측근 맞아요. 최측근이죠. 경호처장이죠. 맞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에요. 육군사관학교. 육사. 예, 육사 출신. 육사의 중장인데 네. 작전본부장 합참 작전본부장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 3스타까지 했던 예. 사람이고 이 사람 38기. 예. 종섭이 형님. 예. 이종섭 아, 뭐 죄송해요. 이종섭 장은 40기입니다. 맞아. 40기. 그러니까 엄청 친합니다. 아.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실상 학교를 같이 다녔다고 봐야 돼요. 1학년 3학년 1학년 때 3학년 2학년 4학년이고 또 제일 옆에는 또 우리 저기 누구죠? 우리 남양주 의원 네, 김병주. 김병주 의원도 예. 40기입니다. 예. 동기죠 두 사람이. 예. 이 상황에서 전화를 뭐 사관학교 선배가 전화한 게 아니고 저는 가장 어떤 대통령이 심기를 물어보거나 예. 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람이 김용현이라고 파악한 것 같아요. 아. 육군사관의 선배이기도 하고. 예, 예. 어떻게 국방부 장관하고 경호처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이렇게 전화합니까? 전화해요 저랑 아니요. 장윤선 기자님, 네, 아니요. 김준일 기자님 저랑 통화합니까? 안 합니다. 일반적으로 일도 많고요. 네. 또 외국 왔다 갔다 하면서 요즘 네. 일상 어디 갔잖아요. 네. 통화하기 어렵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일이고 매우 화를 냈다는 거고 예. 매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심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한테 통화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하고 이종섭 장관이 통화한 날은 8월 2일이에요. 네. 그날 3번 있었어요. 그날은 우즈베키스탄에 출장을 갔던 날 날이고 통화를 했어요. 12시 무렵에 제가 시간을 상계해 보니까 오전 8시 한 35분 정도 됩니다. 그럼 아침 시간대 통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김용현 네. 경호처장하고는 8월 4일부터 7일 사이에 무려 8번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8월 2일 날 뭐가 있었어요. 그리고 좀 상세하게 궁금해. 아, 형님, 이게 그렇게 도대체 맞아요. 왜 이러는 네. 거야? 그렇게 보는 게 맞아요. 뭐 때문에 이래? 네. 대통령 왜 이러세요? 라는 것을 우리로 저 기자들의 용어로 네. 설명드리자면 추가 취재. 추가 취재 두려운 거예요.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돼? 형님, 왜 이래 갑자기? 선배님이 왜 이랍니까? 왜? 이거 안 됩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네. 하면서 아, 이거 어떻게 통화가 해야 돼, 왔다. 이거? 그리고 저는 네. 김용현 씨하고도 오랫동안 통화를 했을 것 같거든요. 아. 그 전에도.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또 있는 사람이 임종득이도 있죠. 예. 신원식도 있죠. 신원식도 그렇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입니다. 예. 육군사관학교. 예, 예. 다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육군사 동문들이에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누구랑 통화했던 것도 주목을 좀 해야 된다. 아. 그래서 우리가 예. 진행자가 우리 장윤선 기자가 말씀하셨기 부분인데 예. 그래서 이종섭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 우주로 보내고 싶었을 거야 아마. 우주? 근데 우주는 뭐 안 되니까 호주로 보낸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을 정말 멀리 보내고 싶었을 거예요. 눈빛도 좀 그렇고 네. 눈빛이 우리 자꾸 이름 누구? 김병주 의원 김병주. 설명에 따르면 우리 동기 종섭이 예. 그런 애가 아니다.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모진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그게 또 반대로 해석하면 눈빛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 대통령실 입장에 반대로. 예. 그런 부분에다가 이런 휴대전화에 온데 전화 다 물어보고 왜 하면 좋습니까? 온 게 다 있단 상의한 말이에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주로는 못 보는 대신에 호주 정도 보내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도 불안한 거예요. 대통령이 시켜서 뭔가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실제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네. 장관이 이것을 이첩보류하라고 명령할 권한이 없어요. 없죠. 예, 변사 사건 종결권은 군사경찰에게 네. 있고, 그다음에 군사경찰이 해서 민간 사법기관인 민간 그 경찰로 넘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재를 할 게 없다. 결재는 뭐냐면. 자꾸 국민의힘 의원들이 라디오 나오고 매체에 나와서 뭐 이종섭 장관이 결재까지 했기 때문에 군사경찰 지휘하니까 문제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보고서. 그러니까 그날 두 가지가 일이 있었어요. 대국민 보고를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한 날이고 국회에 보고를 하기로 한 날이에요. 이 보고서에 대해서 이종섭 장관이 서명을 한 거지 이게 그 수사 기록 자체에 대해서 서명한 게 아니다. 이게 좀 나누어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 해괴망측한 논리들이 다 나오고 그러니까, 있어요. 예. 우리가 아까 전에 설명드렸지만 예. 이제 직권이 없으니 직권 남용이 아니거나 직권이 예, 있으면은 직권대로 한 거니까 이것도 죄가 아니거나 막 예. 이런 논리부터 해가지고 별게 나오는데 네. 일단 뭐 격가지는 다 이제 빼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별 얘기가 나오는 건 나중에 이제 뭐 특검 가고 이제 뭐 기소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보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전에 그 전화 통화 여부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이거 사건의 재구성을 해야지 해야 돼. 해야 제가 예, 이걸 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날짜가 크게 보면은 7월 30일부터 8월 2일까지가 그렇습니다. 집중적으로 있는데 예. 7월 30일은 쉽게 얘기를 하면은 박정훈이 김계환하고 같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를 해서 결재 받은 날.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은 예. 이미 이제 그래서 보직이 이제 바뀌어가지고 대기 이제 너 나가 있어 거의 이제 이수준인 그렇지. 거고 관저 대기 중. 관저 대기하고 이 사람은 아웃 뭐 그렇지. 요 상황이었고 예, 예. 7월 31일 날이 되게 중요한데 대통령 경로하고 그렇죠. 그리고 그날 02800으로 전화가 이종섭한테 가. 가고 예. 그리고 또 임기훈 예. 국방비서관이라고 비서관. 이 사람도 이제 좀 중요한 그렇죠. 역할인데 임기훈 국방비서관하고 이종섭하고 통화를 하고 네. 뭐 요거란 말이야.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그날이 있었던 게 뭐냐면은 또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이시원. 그러니까 박정훈한테 아. 5차례 전화를 해가지고 그쵸. 이거 이첩 보류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제가 외압으로 느껴진다. 느껴지십니까? 그러니까 네. 외압으로 느껴집니다. 느꼈다. 뭐 요거를 다 남겨놓은 날. 네. 그러니까 8월 1일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이제 이 김계환이 불러가지고 이제 그 신범철 차관의 문자 보여주면서 대통령이 경로하셨다더라. 뭐 네, 요거를 보여준 준 날. 날. 뭐 그 8월 2일이 지금 이 대통령 전화한 예. 날이잖아요.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대통령 전화한 날에 그 날부터 그 다음 날에 지금 누구랑 통화를 했는지. 자. 대통령이 그날 8월 2일 날 3번 이종섭하고 했고요. 네. 조태용 안보실장 문자 한 번, 통화 한 번. 네. 그리고 그날 한덕수 국무총리 통화 한 번, 이종섭 예, 장관하고 예.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에 그날 박정훈은 보직 해임되고 예. 회수되고. 자, 그 다음 3일 날 박몽규 당시 대통령의 국무조정실장 이제 산자부 장관 됐죠, 나중에. 이분하고 문자 1회 통화 3회. 이거는 유추를 하자라면은 네. 대통령 국무조정실장이잖아. 대통령실 국무조정실장이잖아. 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어떤 일들이 지금 진행이 됐고 이거를 보고하거나 예. 이런 걸로 이제 추정이 될 수 있는 유추가 거지. 됐죠. 예. 그런데 다음 날 8월 4일 날 예. 아까 얘기했던 김용현 경호처장이랑 2번, 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랑 1번, 예. 그리고 임종도 국가안보실 2차장이랑 예. 2번이야. 예. 자. 박몽규랑 한 거는 공식 뭐 이렇게 보면은 대통령실의 이 어떤 상황 이거를 이제 한 거라면은 대통령의 경로가 아직도 안 가라앉는 거야. 그래 보여? 아, 이러네. 현재 진행 중이야 경로는. 불안한 거야. 네. 그러니까 김용현한테 전화를 한 거야. 네. 또 이상민이 또 후배잖아. 네. 아삼육으로 알려져 있잖아. 그러니까 이상민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야 이거 어떻게 네. 하지 이거? 네. 이거 정황이야. 또 8월 다음 날이 8월 5일 날 또 네. 김용현이랑 문자 한 번 통화 3번. 예. 그러니까 김용현이라는 계속 육사 아까 네. 육사 선후배. 선배고 잘 알고 그러니까 이상민이랑 상의를 또 했나? 그러니까 이상민이랑 예. 또 행안부 장관이랑 문자 1회 통화 1회 예. 또 다음 날 8월 예. 6일 날 이상민이랑 문자 2회 예. 통화 2회 그 다음에 한덕수 국무총리랑 또 2번을 예. 얘기를 해요. 예.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다시 이제 뭐 이제 한덕수 같은 분들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이제 막 이제 이거 어떻게 하다가 예. 이제 공식 라인과 아니면 예. 이제 뭐 이 중요하신 직책에 있는 분들하고 하고 그 다음 날에 이제 뭐가 있냐면은 성해종 의원하고 또 이제 통화를 합니다. 8월 7일 날은 국민의힘 의원. 성해종 의원은 굉장히 네. 핵심적인 예, 분이에요 예. 여기에. 예,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림이 그려지지.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뇌피셜이 아니라 짧게 얘기를 하면은 이건 다 기록에 의한 겁니다. 그대로 예, 말씀하시는 기록에 대해서 거예요. 오늘 신문 다 보도된 거예요. 그대로예요, 그대로. 내용은 몰라요. 예. 우리가 내용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의 현재 지위나 대통령하고의 관계나 이런 거를 봤을 때는 딱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경로했고 그래서 나름대로 처리를 했는데 외국에 가 있으니까 찜찜해. 국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갈지 네. 모르니까 일단은 박문규한테 전화를 해서 국무조정실장에 해서 대통령실 분위기인데 네. 이 사람보다는 확실하게 대통령의 심기를 잘하는 사람이 나도 친한 사람이 필요하니까 이상민하고 김용현한테 김용현 있죠. 계속 전화를- 매일 2-3번씩 매일 전화를 한 거다. 하나 계속 돌린 거야. 그래. 예. 궁금하기도 심기가 예. 궁금했던 그러니까. 조금은 제가 부언을 하고 싶은 예, 게 예. 우리가 이 시간을 2023년 7월 30일부터 좀 예, 해보면 예. 7월 30일 날 이 사람이 이 박정훈 대령한테 이종섭이가 보고를 받아요. 그렇죠. 받고 문제가 일어난 건 7월 31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전화가 왔잖아요. 일반 전화가 와가지고 이거 보류해라라고 지시 떨어졌는데 그 전만 해도 벌써 이종섭은 결제 다 해버렸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이틀 뒤 8월 2일 날 아마도 대통령실이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해가지고 뭘 하고 있냐 제대로 해라라고 하면서 이 아마 그 전에 이런 얘기가 나왔겠죠. 이 이첩을 해소시키고 그 주도했던 박정훈을 항명죄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이 오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시간 관계상 봤을 때는. 그렇죠. 그 이후에는 상황이 아마 이종섭도 이게 뭐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김용현한테 물어보고 이상민한테 물어보고 아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던 것 같은데 저는 또 하나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지금 이제 아마 군사 재판에서 이 통화 기록이 8월 9일까지만 있는 것 같거든요. 그 뒤에도 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맞아요. 또 그 전에도 어떤 일,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 더 공개가 돼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제 이제 이 사건 관련해서 너무 의혹이 많잖아요. 그래서 취재를 막 다방면을 통해서 취재를 막 해봤는데 김정민 변호사 재밌는 얘기를 하더만요. 본인의 판단으로는 대통령의 경로는 최소 5차례 있었던 것 같다. 아, 5차례? 네, 그 1차, 2차, 3차, 4차, 5차 경로가 있었던 것 같다. 저희가 이제 조만간 모셔서 말씀을 좀 들을 건데 1차 경로는 말씀하신 대로 7월 31일. 고날. 그렇죠. 보좌관 회의 할 때. 그다음에 이제 8월 1일. 그리고 8월 2일 통화한 날. 그다음에 이제 4차 경로는 8월 17일에서 18일 사이에 있었을 것 같다. 왜냐하면 이날 동아일보에 단독 보도가 나오는데 그 조사본부가 그 사단장한테 이첩해라 이런 보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에서 상당히 발칵 뒤집혔던 거 아니냐. 실제로 전화 움직임 지금 우리가 전화 통화 기록을 가지고 계속 분석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하고 유재훈 법무관리관이 이첩 관련해서 논의를 한 그런 정황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고 그 다음에 8월 28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5차 경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언제냐면 박정훈 전 수사단장 구속 전후예요. 그러니까 그 김정민 변호사는 어떻게 의심을 하고 있냐면 실제로 해병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거야? 라는 대통령실 워딩이 있었잖아요. 그와 관련해서 실제로 박정훈 전 수사단장의 구속 관련해서도 대통령이 뭔가 역할을 한 거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고발하지 마세요. 이런 의심을 갖고 있다고 김정민 변호사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제 아마 좀 더 저는 요청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 통화 기록에 사실은 통화 내용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에 누구랑 누구가 통화했다. 기지국 정도 나와요. 어디서 통화했다. 이 정도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좀 더 나온다 그러면 사실은 오히려 몸통이 딴 사람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몸통이? 이종섭이 아니고 김계한이가 아니고 막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끊겼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건 자체가 생각보다 매우 클 수도 있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큰 사건입니다. 이게 보통 큰 사건이 아니고요. 이게 보면요, 그러니까 본질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는 시스템이 다 마련된 그 선진 국가로서 그냥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사망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 7월 19일이죠. 그리고 7월 20일 날 최상병 그 사망 사건 처리를 국방부가 합니다. 그리고 나서 조사를 했어요. 조사본부에 조사를 한 거죠. 해병대 수사단에서 수사를 해서 기록을 만들고 100페이지가 넘는 기록을 만들어서 그냥 이첩하면 돼요. 그 다음에 그 8명 임성근 사단장부터 해서 8명을 입건하지 않습니까? 과실치사로. 그래서 그냥 법대로 하면 됐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월 31일 대통령 경로설이 불거지면서 8월 2일 날 무슨 통화를 했는지 3번이나 장관하고 통화를 하고 그 밑단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게 움직이고 결국에는 그냥 시스템을 대통령실이 허문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가능한 겁니다. 이거를 하나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봐야 되는 게 지금 이제 이 사건과 관련해서 두 축이 있었잖아요. 하나는 그러니까 뭐냐면은 임성근을 빼라 쉽게 얘기하면은 임성근을 빼라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거기에서 이제 임성근이 빠질지 안 빠질지 잘 모르니까 넘기지 마라 경찰청에 넘기지 마라 뭐 요게 이제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상황을 이제 좀 언론 보도가 나온 것들을 얘기를 하자면은 네. 자, 7월 30일 날 박정훈 대령이 김계환 사령관하고 해병대 사령관하고 함께 이종섭 장관한테 보고하고 결재 받았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박정훈 대령한테 이제 나가 있으라고 이종섭 장관이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에 이종섭, 김계환 두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이제 임성근이 얘 나가리 됐으니까 원래 얘가 그렇지. 토스카인데 얘가 거의 다음 차기 해병대 사령관으로 매우 맞아요. 유력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줄줄이 이제 인사 이런 게 어긋나게 된 거야. 맞아. 그럼 얘가 이제 나가리 되면은 얘는 누구로 할 이제 건지. 직무 배제가 되는 거고 네. 얘 이제 자택대기 이제 된 거고 예. 그러면 얘 대신 누구를 이제 앉힐 건지 뭐 이런 거를 뭐 정종범 뭐 해병대 부사령관도 있고 막 이런 얘기가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쵸. 이날 정확하게 이 사람은 어쨌든 이제 법의 판단을 다 받아본 다음에 복귀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웃된 상황이었어. 그렇죠. 7월 30일 날 맞아요. 오후에 이미 끝났어. 그러니까 예. 군인으로서 커리어가 끝났는데 예. 31일 날 대통령이 경로를 했고 네. 경로를 했고 이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02-809 온 것도 있지만은 직무배제 파견 명령이 임성근이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자택대기하면서 너 네. 배제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가 하루 휴가 뒤 정상 출근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예.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누가 예. 누구한테 하냐면은 예.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그렇죠. 이종석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이던 박진희라는 이름도 이제 뒤에 계속 나와요. 네, 이거 맞아요. 회수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한테 전화를 한 다음에 박진희가 해병대 부사령관 정종범 그렇죠. 네, 맞죠? 맞아요. 이분이 이제 안종범 종범이라는 이름의 기록장학교 안종범을 썼죠. 맞아. 정종범의 이 그러네. 메모. 진짜 종범들의 메모. 종범들이 메모가 많네. 예.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1사단장에 대해서는 휴가는 하루 내일부터 정상 출근이라는 출근. 간단한 전화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네. 해요. 그러니까 직무 배제가 예. 갑자기 용산에서 국방부로 해가지고 지금 예. 이 사람이 예. 그러니까 구제된 거야 임성근이. 예. 갑자기 휴가로 바뀌는 거야. 예. 그리고 박정훈은 징계를 받으면서 31일 날 그러니까 7월 30일 날 이 사람은 아웃됐는데 네. 31일 날 갑자기 휴가로 바꿔놔라고 해서 휴가로 됐고 그다음에 이틀 뒤에는 박정훈이 이제 직위해제된 다음에 그 이후에 구속되고 영장 청구되고. 됐지. 그치 뭐 하여간 뭐 예, 이렇게 예, 이제 그렇게 가는 예, 거죠. 완전히 운명이 바뀌는 바뀌죠. 거야. 두 사람의 운명이 예. 바뀌는 거죠. 그러면은 도대체 제가 얘기하는 거는 임기훈 대통령실 국방비서관이 네. 지가 뭐라고 아니, 지가 뭐라고 갑자기 전화를 임성근이를 네. 그럼 지가 했겠어 혼자? 그렇죠. 못하죠. 그 위에서 누가 지시를 했을 거 아니야. 예. 누가 있어 위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제 예. 주장했던 게 이제 조금씩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게 어쩌면 지금 우리도 계속 얘기를 하지만 예. 당연히 이게 민간 사건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 진행자도 그렇게 얘기했고, 예, 예. 근데 실제로 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는 군에 오래 네, 네. 판사 검사를 하면서 예, 예. 너무나 간단한 분류 기준이 하나 있어요. 군인은 네. 어떠한 짓을 하도 우리 군사법원이 관할한다. 아. 민간인은 정말 어떤지 정말 특별한 뭔가 초소죄 이런 거 말고는 네. 민간이다. 네. 딱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거는 법조계에서 아주 당연한 그거예요. 네, 네. 이거는 민간 검사들도 알아요. 민간 경찰들도 네, 알고. 네. 군에 있는 헌병이나 군사 경찰인데 네, 네. 군 검찰, 군 헌병대도 똑같습니다. 네. 민간이 잡혀오면 아니 가라 이 새끼야, 너 필요 없다. 아유, 예. 마찬가지로 민간에 군인이 잡혀오잖아요. 휴가 네. 중에 사고 나잖아요. 필요 없어요. 군으로 미소 지어요. 네, 네. 넌 우리 거 아니다. 야, 일할 군으로 필요 가. 없다. 전화해줘. 관할 헌병대. 네, 네. 애 데리고 가라고. 아. 그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계속 항상 얘기하지만 첫 시작 자체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이거요? 사단장이야. 그 정도 해가지고 만약에 모레 그거 하는데 하면 누가 지휘를 해? 라고 하는 거는 이제 드러났던 네네. 얘기고 예. 그 이후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 군사법원법에 대해서? 군사법원법이 이해랑 중사 사건 그 계기로 예. 딱 3가지만 밖으로 빼도록 돼 있거든요. 그렇죠. 성범죄, 예. 사망 사건, 예. 그 입대 전 사건. 예. 이거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몰랐거나 정확하게 알지 못해가지고 네. 그런 인식을 계속 갖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지시를 내리고 하는데 네. 야 당연히 군사법원이라고 생각하고 네. 임성근이를 왜 저기서 해?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왔다고 봅니다. 아. 근데 그 이후에는 알게 예, 됐겠죠. 예, 예. 그래 이시원이하고 내 유재원이 왜 이렇게 통화를 했을까? 나는 그 부분에서 저는
좀 차관했는데 이 모든 일이 터지고 나서 지금 통화를 계속 하거든요. 8월 중순부터 엄청나게 통화를 그러니까. 했어요. 이시원도 몰라요. 이시원이 어떻게 알아요? 법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모르니까 대통령 벌써 지시는 다 떨어졌지. 그 사이에 임성근 기록은 빠꾸시켜놨지. 해수시켜놨지. 항명죄라고 알을 처벌해놨지. 구속영장 청구해놨지. 난감한 거예요. 계속 안 해내고 그래서 있지. 군 사법 체계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런 얘기를 하나? 저는 그래서 이시원을 통해서 그래도 법을 좀 제대로 잘하고 신법 같은 공직기관 비서가 너 임마 전화해가지고 좀 알아봐봐라. 이 뭐냐? 라고 하면서 마음은 그걸 거예요. 이런 사건 군사 관할이라고 하면 되게 편한데 결론은 뭐냐면 아니거든. 법은 명확하게 바뀌어 있어요. 유지연 설명했겠죠. 아니라고 다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통화를 둘이 뭐 애인도 하고 뭐 20몇 번 왜 통화합니까? 그때 그래서 그 얘기가 오갔던 거예요. 이 모든 그 시작은 우리는 지금 이제 언론을 하고 시사를 하니까 너무나 당연히 민간 사망 사건이 군인이 그 범죄 저지르면 민간으로 간다고 알지만 불과 제가 있을 때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저희 법무관들도 김정민 정도는 알고 있지 법무관 10년 20년 근무하고 나온 변호사들도 잘 몰라요. 이 제도가 바뀐지. 민간의 경찰들도 제가 최근에 사건 했는데 군인이 한번 잡혔거든요. 휴가 사고 쳤어. 성범죄 같은 거. 너무 좋아하더라고. 보내주니까. 근데 내가 안 간다고 이제. 안 간다고. 니네들이 해야 된다고. 당황해. 왜냐면 이걸 모르니까. 모르니까. 2022년 고 이해람 중상 사망 사건 이후에 군사법원법이 바뀌어가지고 이게 정확하게 바뀐 거거든요. 이게 핵심인데 그거를 대통령과 대통령실 주변 사람들도 저는 몰랐을 거다. 모르고 알았다 나서 하더라도 드문드문 알았고요. 지금 얘기 명확한 이거예요. 군사법원법은 그냥 사건이 오면 사망 사건에 다 넘기라는 거예요. 보지도 말고 왜 그걸 만들었냐면 자꾸 보면서 개입해가지고 빼거든. 혐의를 조작하고 했잖아요. 결국 조작하려고 했잖아. 이거 못하게 하려고 그냥 받자 말자 넘기라는 거예요. 이게 법의 취지예요. 그러니까요. 이거 자체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도 인제서야 알았겠지. 그리고 아는 과정에서 경로했고 법이 왜 바뀌었어? 이 막 소리 지르고 경로가 5번째 온 게 그런 걸 거예요. 왜 내하고 내가 아는 거 달러? 그리고 중간에서 그 해결하려고 막 이시원 전화해서 법이 왜 그래요? 그러고 난리를 쳤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정황상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그랬을 것 같다라는 어떤 상상의 범주에서는 그림이 그려진다. 대통령의 성정과 경로를 5번 하냐? 그리고 그거 너무 그 통화 기록이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는 이 박정훈 단장을 항명죄로 한다고 누가 뭐 개입했다 뭐 김정인 변호사 얘기를 하셨는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런 법이 바뀐 걸 알았으면 최소한 박정훈을 항명을 할 수는 없어요. 이런 법을 알았으면 왜냐하면 정당한 명령에 따라서 복종하지 않았을 때 항명죄가 됩니다. 그럼 그걸 먼저 봐요. 정당한 명령 복종하지 않은 거. 복종하지 않았잖아요. 이게 부정하냐 정당하냐 그건 법이에요. 법에 있네요. 부정. 근데 이게 정당한 명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적인 거잖아. 정당하지 않는 명령이면 거부해도 된다고요. 항명죄가 안 돼요. 그 무죄네. 박정훈 단장 무죄네. 그게 핵심이 되는데 만약 이 법이 바뀐 걸 알았으면 최소한 임성근이를 살리기 위해서 뭐 회수를 하고 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일어난 것 중에 8월 2일 날 경로한 다음에 보직해임시키고 구속영장 청구가 진행되거든요.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이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이 법에 대해서 명확하게. 만약 이걸 알았다면 박정훈을 구속하거나 박정훈의 심기만 안 건드렸을 때까지 안 했을 거 아니야. 안 했을 거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갔던 게 그 부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여권의 논리는 이제 그런 거예요. 다만 이제 뭐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국방부 장관이 결재는 했지만은 구두로 이거를 취소를 했는데 어쨌든 지휘 라인에 있으니 구두 취소한 것도 유효하다라는 주장을 해서 계속 이제 박정훈 대령이 결재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다시 그 문서로 남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또 하나가 대통령이 이제 궁색해진 게 대통령이 굉장히 개입을 하는 이런 정황이 있으니 대통령도 국권 통수권자니 지휘라인에 있는 것이다. 뭐 이런 주장인데 막 나오기 시작한 거야. 이게 진짜 궁색할 때 나오는 거거든요.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맞아요. 군사경찰의 신분이기 때문에 박정훈 전 수사단장에 대한 그 군사경찰로서의 지휘권은 대통령,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그다음에 국방부 장관인 이종섭에게 있는 것은 맞아요. 근데 이것은 군사 경찰로서의 지위가 아니라 이 사망 사건, 이 사망 사건을 수사 종결권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군사 경찰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변사 사건 수사 종결권은 군사 경찰이 갖고 있고 넘기면 되는 거예요. 넘기면 돼요. 그리고 이 변사도 그 단순 변사, 그러니까 이를테면 자살 사건이나 이런 건지 아니면
이거 따져봐야 돼. 이거 뭐 살인 사건이거나 혹은 그밖에 무슨 혐의가 있어 보여. 의혹이 있어라고 판단은 군사 경찰이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살이면은 자체 종결을 하도록 되어 있고 의혹이 있으면 민간으로 민간 넘기는 넘겨야 거예요. 그게 법이 바뀌는 그게 거죠. 바로 바뀐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전 처음에는 임성근을 뭔가 왜 이렇게 이쁘냐 임성근이가 그런 거도 생각을 했지만 제가 스스로 내린 이 내피셜입니다. 결론은 결국은 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에. 네. 근데 그 중간에 떨어졌던 지시라든지 명령이라든지 이른바 당신들이 말하는 경로 예. 그 부분이 자존심을 건드렸던 것 같아요. 저는 그게 더 크다고 봅니다. 네. 내뱉은 말이거든요. 근데 법에 맞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맞게 만들기 위해서 온갖 통화들이 가는 거예요. 그 중간에는 이종섭이 있는 거고. 네. 이종섭 입장에서도 처음에는 이종섭 몰랐겠죠. 뭐 어떻게 알아 이 사람이 공장관인데. 네. 근데 이종섭한테 법무관리관이 보고를 했겠죠. 그거 아닙니다라고 보고했더니 그때부터 멘붕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한번 던진 말을 번복을 못하고 네. 이게 무마가 안 되니까 예, 예. 계속적으로 이 사건이 확대됐을 거라는 게 제 네. 개인적 생각입니다. 자, 이것 좀 여쭤볼게요. 예. 이종섭 장관 변호인 김재훈 변호사가 입장문을 냈어요. 국방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과 통화를 이상한 시각으로 보면 곤란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대통령실 공식 입장은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고위 관계자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언론에 나온 내용 중 어디까지가 진짜이고 어디까지가 가짜인지 판단할 수가 없다. 우리 함께 지켜보기로 하겠다. 이게 다 진짜잖아요. 통화 기록 내용. 네, 이거 어디에 봐야 돼요? 예? 와, 한장하겠다. 어디까지가 진짜야? 같이 지켜보죠 그러면. 이리 와 같이 옆에서 보자. 어떻게 방송 나와 방송 나와. 같이. 방송 나와. 대통령 지금 방송 나와. 저희가 말하는 네. 모두는 다 맞는 말이에요. 이제 지금 군사 법원에 나와서 지금 그 기록을 네, 한 건데 그렇습니다. 뭘 지켜보기 이게 못 가짜 지켜봐. 가짜는 네. 가짜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늘 우리가 그거를 갖고 해석하는 게 잘못된 추론일 수 있고 그렇지만 그날 통화했고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통화했고 이건 다 지금 다 진짜예요. 그렇죠. 법원 자료로 제출된 거예요. 저희 갖고 있어요. 갑 제 28호 다 2층 있어요. 이걸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갖고 지금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 안 된다는 게 말 자체가 예.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국방부 장관, 대통령, 대통령실 관계자, 국무총리, 국무위원하고 이종섭 장관이 통화할 수도 있죠. 통화할 수 있죠. 예. 예. 왜 8월 2일부터 거기까지만 집중적으로 통화가 있냐. 하고 되죠. 앞뒤로는 거의 없고 그거. 그러니까 왜 그러냐 그러면 말이 안 돼요. 설명을 해야 돼. 예. 설명. 그러니까 이건 거는 국민을 우습게 하는 겁니다.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오늘 그 조선일보나 이런 데서 지금 네. 그 기사 칼럼 이거 나온 것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 예, 이게 이제 설명하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맞습니다. 예, 설명 안 하면은 예. 이거는 뭐 말이 안 된다. 정치적으로 어쨌든 이게 네. 뭐 법이 그러니까 문제가 됐지 그러니까 처벌을 받을지 안 받을지 뭐 법을 위반한 건지 아닌 건지 모르겠으나 이 정도 됐으면은 네.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전화 그때 3번 이종섭하고 한 거 네. 8월 8일 4번 그 네. 내용까지 뭔 내용이냐 네. 본인이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맞아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아니 그리고 예. 이상하잖아요. 대통령이면 당연히 업무폰으로 장관 지시를 할 때는 반드시 기록으로 남겨야 되기 때문에 업무폰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방금 전에 이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지낸 윤건영 의원 나왔는데 이거는 상식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그리고 반드시 참모를 통해서 통화 연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중요한 업무 지시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밖에 뭐 보안 관련된 거 일단 보안이 확보된 폰으로 전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개인 사제폰으로 이렇게 3번이나 하루에 통화를 하고 출장 중인 사람 장관한테 이거 자체가 그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더 나아가서 정말 대통령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누가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과 개인 통화를 합니까? 말이 돼요? 난 전쟁 나면 더더욱 안 되겠지만 왜 둘이가 친분관계가 있나요? 없어요. 아니, 국무위원이고 친분이 있어도. 있다 한들 네. 국방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통화하는 경우가 말이 돼요? 네. 그러면 다 내봐요 한번 1년치 네. 정말 통화 많이 했는지 아, 딱 요때만 아니, 했을걸요 아마. 그렇지. 출장 우즈베키스탄 출장을 말도 안 되는 갔는데 얘기잖아요 사실은. 굶을까봐 걱정되고 김치찌개 뭐. 마음이 따뜻해. 레시피 설명하나? 우리 이종섭 장관이 밥도 안 먹고 일을 할까봐 격려 차원에서 말이 안 돼요. 밥은 먹어가면서 해라. 내가 너를 얼마나 아끼는 줄 아냐. 뭐 이런 거 아닐까? 아니 이게 뭐 우리 우스갯소리 하지만 야, 진짜.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하고 통화를 합니까? 바쁩니다. 국방부 장관도 바쁘고. 대통령도 그리고 바쁘지. 국무회의 한단 말이에요. 네. 국무회의
통화회 때 지시를 하면 되고 보고 돌아왔을 때 하는 거잖아요. 네. 굳이 따지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말해도 그런 통화를 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왜 하필 그 시점에 통화를 했고 그래서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거는 아마 기록 다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네. 그러면 그때 말고 통화했는지 안 먹고 있는지 잘 먹고 있는지 그거 기록 내면 되잖아요. 네.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전에 이거 제가 말씀드려도 되게 중요한 건데 7월 30 작년 7월 30일 30날 그 이제 그쵸. 임성근 아웃 네. 요 날하고 7월 31일 날 임성근 휴가로 처리하고 복귀시켜. 네. 그러면은 지금 공수처나 만약에 특검이 되면은 봐야 되는 거는 네. 7월 30일 오후에 저녁에 네. 누구 임성근은 도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했길래 네. 이게 바뀐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중요한 게 말씀하셨어요. 임성근의 핸드폰이나 이 모든 거를 지금 압수수색 해가지고 7월 30일 날 누구랑 통화해가지고 네. 이게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임성근이 대통령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저 좀 살려주세요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나요? 이거는 둘의 인간관계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누구를 통해서 지금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뭐 실명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은 네. 별 얘기가 다 돌아요. 지금 그 사람 누구냐면은 이 임성근이 누구한테 전화했는지만 알면은 그 네, 다음에 네, 네. 그럼 이거 거의 근데 해결됩니다. 저는 그러니까. 그것도 공수처에서 알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공수처 이 자료 다 받았고 예, 예. 김정민도 알고 있는데 네. 공수처가 모르면 안 되는 거고 네. 수사가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수사가 막혀 있다. 만약에 전화했는 게 있었으면 정상적인 옛날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시절이나 이러면 민정수실 들어가고 대통령실 들어가고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네, 청와대 네, 들어가고. 맞아요. 예. 그거 해야 돼요. 압수수색하고. 들어가서 네. 전화기 꺼내봐라 아니면 네. 얘기를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민주당이 이제 한다고 하는데 이 공수처 수사도 지금 막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네, 네, 네. 그러니까 너무나 지금 상황이 공수처 수사 외압에 대해서도 특검이 필요하다는 는다 주장도 합니다. 나오죠. 그것도 예. 저는 꼭 예. 봐야 된다 생각이 예. 들어요. 말씀하신 대로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가 스트레이트는 안 쓰고 사설로만 써서 그것도 맞아. 되게 전 혹시나 해가지고 다시 한번 제가 중앙일보 오늘 3번을 다시 봤어요. 혹시나 제가 놓쳤나 해가지고 없어요. 스트레이트는 없고 사설로만 윤석열, 이종섭 당사자 해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직접 답해야 된다. 그리고 조선일보는 윤 대통령이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에게 설명할 때다. 이제는 설명을 맞아요. 해야 된다. 설명해야 돼요 이거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니까 오늘 전체 언론이 모두가 일제히 쓰고 있는 핵심은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왜 8월 2일 날 출장 중인 이종섭 장관과 무려 3차례나 12시 타임에 전화를 3번이나 한 거냐.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거 이제 밝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중요한 포인트가 다양하게 나오는데 말씀해 주신 대로 저는 그것도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왜 임성근 사단장 거의 짐 싸고 있었다는 거예요. 집에 가려고. 그때 해병대에 있었던 사람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제 집에 가려고 관제대기 중에 이제 짐 싸고 있다가 그게 아니라 휴가로 처리. 그럼 완전히 살아나게 된 거고 운명이 바뀌게 된 거고 그러면 누가 왜 임성근 사단장을 위해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움직였을까? 그 의혹의 비밀을 찾아야 되는데 한남동인가? 에? 한남동. 저는 한남동, 예, 한남동 기지국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예. 제가 뭐 다른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네. 한남동일까? 지금. 거기까지만. 네. 한남동은 또 딴 사람이죠. 네, 옛날에 우리 막 예. 부잣집들 가회동입니다. 한남동입니다. 평창동입니다. 막 이런 그런 거 생각이 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참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김종대 전 의원 뭐 내일 나오시겠지만. 이 저도 출장 때, 휴가 때, 예. 대통령이 이제 8월 2일부터 휴가 아니겠습니까? 잼버리 개영식에 갔다가, 저도 휴가지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봤다는 분과 아니다 보지 못했다. 두 가지가 이제 두 가지 이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고 하는. 안본 사람 못 본 거고 본 사람이 있으면 본 게 맞죠. 그러네. 이런 것도 웃긴 거예요. 그러네. 그리고 그 해병대가 그게 1사단이 김포 1사단이 경비를 했다라고 하거든요. 그 네, 네, 대대인가 네. 중대병력이. 예. 그럼 당연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갔겠죠. 네. 안 갔는 거는 갔다고 네. 뭐 지어냅니까? 그럼 지어낸 사람이 잘못된 건데 네. 못 본 거는 못 봤지 못 본 거고 니는 못 본 거야 니한테 눈에 띈 거고 받는 사람이 있다면 간 게 맞고 네. 이제 뭐 웃었다는 얘기도 있고 한데 네, 네. 저는 그래서 이종섭을 불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걸 갈 이유가 없거든요. 그 자리에 불렀다. 그러니까 이 임성근 상황상 사단장을 불렀다. 저는 휴가지로. 예, 어차피
정말 안 되는 라고- 걸 봐주니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제 추정. 생각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뭐 설명이 불가능하다. 갈 이유가 없죠 사단장이. 그러니까요. 그걸 왜 갑니까? 예. 사단장 지휘해야 돼요. 지휘. 그걸 예. 왜 갑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휴가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휴가 저도. 중이었잖아요. 예, 저도. 휴가 중이었죠. 되게 그냥 궁금해요. 그러니까 예. 휴가 중인데 예. 국방부 장관이 출장을 가서 밥을 못 먹은 게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나. 안부 전화를 하셨나.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있는데 잘 쉬고 있는데 이게 휴가 중인데 이렇게 긴박하게 이렇게 전화를 해야 될 정도로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죠. 대통령 휴가 중이면은 웬만하면 보고도 하지 말라고 해요. 역대 대통령들 보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 예, 이해가 안 돼요. 그 예. 저기 네. 그 변호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 정도 되면 공수처가 싹 다 불러서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공수처가 예. 일단 두 가지 한계가 있는 예. 거죠. 인력적 한계도 있어요. 3명이 있나요? 검사가 4명인가? 뭐 네. 하여튼 매우 적은 양의 검사가 지금 예. 적은 수의 검사가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한계에 부딪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윗선하고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아요. 예컨대 오동훈 처장이라든지 특히 이제 부장 그 윗선은 조금 안 좋게 본다고 하거든요. 다른 수사하는 파트에서는 너희들 자꾸 JTBC 자꾸 방송이 왜 되냐, MBC 방송이 왜 되냐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거 봤을 때는 한계가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까지도 공수처 이때까지 참 못한다, 뭐 했노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 피날레를 그래도 존재 이유를 밝힌 것 같아요. 그 몇 분의 검사가 네. 아주 끝까지 아주 파고 있는 걸로 보이고 네.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이게 다다. 더 이상 할 수는 네. 없다. 네. 한다면 좀 목 내놓고 해야 되는데 네. 그 정도는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보론으로 짧게 말씀드리면 네. 네. 공수처에서 지금 검사들이 사실은 이번에 특검 부결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워했다. 왜 그러냐면은 넘기고 이제 빨리 넘겨줘 우리도 이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야. 차관에서 지금 막 압력이 들어올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고 막 그러니까 특히 근데 위에서 지금 얘기 조금 그게 뭐냐면은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 야 이거 피의사실 공표 아니야라고 약간 압박이 그렇죠. 좀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니들 개인 핸드폰도 닦아볼 거야. 약간 위에서 약간 그런 얘기까지 나온대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검사들이 지금 부담감을 공수처 검사들이 윗선에서 그 라인에 있는 분들이겠죠. 그분들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 그러니까 수사를 하지 말라라고는 못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좀 이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럽니다. 근데 그 공수처 들어가서 참고인 조사 받고 나왔잖아요. 박정훈 전 단장이. 그 공수처의 분위기는 상당히 밝다는 거예요. 그 수사팀은. 수사팀은 상당히 분위기가 밝고 왜냐하면 이렇게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앞서 말씀하신 대로 JTBC하고 MBC 기자들이 엄청 경쟁하면서 서로 단독 경쟁하면서 엄청 세게 취재를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기자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취재해 주는 것도 굉장히 감사한 일이거든요. 보도되면서 여론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가 밝을 거예요. 저도 이제 특수수사를 이제 검사할 때 했는데 이게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데 그림을 그리거든요. 이 사건을 처음부터 수사는 뭐 항상 그릴 수밖에 없어. 나쁘게 그릴 수도 있고 좋게 그릴 수도 있는데 처음부터 그림 그려놓고 그 그림에 딱딱 맞아 떨어질 때 정말 행복해요. 야, 여기 가면 여기 인계한 박정훈 불러서 받아내고 이종섭 너무 행복해요. 그 단계가. 근데 하나하나 틀어질 때마다 미쳐버리죠. 틀어지면 안 해야 되는데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거 틀어지니까 저거를 좀 빼가지고 잡아내면 볼까? 그러면서 폐해가 생긴 거죠. 그게 이화영 사건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폐해인 거죠. 근데 딱딱딱 떨어질 때만큼 검사가 행복할 때가 없을 겁니다. 아마 그런 의미도 저는 있지 않을까. 군검사 해봤기 때문에 너무나 행복합니다. 알아요. 조사해본 요놈 잡아서 요놈이 요놈 불고 요놈이 요놈 불고거든요. 땅땅땅땅 지나가는 건데 막 행복해 막 전율이 나. 부럽다. 그런 거랑 저는 똑같지 않을까. 똑같지 않을까. 아마 행복할 거예요. 딱 제가 생각대로 되고 있거든요. 자기들 생각대로 수사가 이렇게 탁탁 착착 진행되고 그쵸. 있고 그게 언론에 보도되고 여론이 흔들흔들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 최혜병 특검법은 부결이 됐어요. 네. 뭐 그럴 줄 알았습니까? 아니 저는 그러니까 부결은 될 것 같은데 기권이나 무효가 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작년 2월달에 그
처음에 그 체포동의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그 표결했을 때 네. 찬성 139 반대 138 무효기권 합쳐서 20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때는 이제 어쨌든 부결은 됐습니다만은 찬성이 한 표 더 나온 것도 약간 논란이었고 무효기권 엄청 나오니 다음에는 가결될 수도 있겠다고 실제 가결이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흔들리는 국민의힘 분들이 좀 있을 거다. 왜냐면 이렇게 증거도 많고 압도적이고 그러니까요. 여론도 압도적이고 뭐 그랬는데 시몬스 침대였어. 흔들리지 않았어. 아무도 흔들리지 않았어. 아무도. 와. 야, 원팀이구나 여기 원팀이구나. 그래서 저는 한국성 의원이 과연 어떤 결론을 했을까? 그거는 좀 국민의힘도 아닌데. 네. 하여튼 국민의힘은 단단하다. 정말 단단하다. 네. 무효가 이제 4명. 앞만 봐도 이 네. 무효는 그냥 의도적인 거거든요. 네. 점을 뭐 바보처럼 찍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저는 무효 찍는 인간들 빼버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아예 그냥 하지를 말든가. 그렇죠. 무효가 뭡니까? 예. 그럼 찬성하든가 반대하든가 예, 예. 하지. 예. 그래서 결국은 이탈표 없다. 예.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탈한 사람 없고 없다. 또 민주당에 뭐 하여튼 반란표 있을 거는 저는 그것도 별로 없어 보이고 네. 결국은 그대로고 지금이 어쩌면 국민의힘은 저는 마지막을 보는데 마지막으로 대통령한테 이제 잡혀 있는 상황 아닌가. 네. 또 더 간다 그러면 국민의힘 존폐도 저는 걸린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너무 좀 예. 실망스럽긴 하지만 예. 딱 국민의힘 우리가 예상한 그대로 갔다. 단단하게. 네, 단단하게. 그냥 이게 마지막일 것 같다. 예. 다음 재의결 요구됐을 때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올지는 저는 의문이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이제 오늘 22대 국회의원은 개원인데 내일 이제 본회의가 있고 그런데 그 8석이거든요. 8석의 정치력이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흔들릴까? 여전히 시몬스 침대로 갈까? 흔들리는 침대는 뭐야? 흔들리는 침대는 없나? 물침대 있어. 물침대야, 시몬스 침대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네. 자 이분들 국민의힘분의 낙선이 이제 58명이었는데 왜 안 흔들렸냐라고 보면은 하나는 이분들은 이제 약간 당분간 정치 떠나 있을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랑 상관이 없는 일이야. 그러니까 네, 정치적으로. 네. 예,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기관장 90개 있잖아요. 예. 58개 하고 한 바퀴 그러니까. 돌고도 남아 이렇게. 두 바퀴 이렇게 반은 골라도 돼. 그러니까 여기 이제 다 이해관계 앞으로 예. 3년 동안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뭐 예, 이러는데 예. 오히려 현역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예. 물론 당장 이제 뭐 선거가 있는 건 아니지만은 네. 여론에 되게 민감하거든요 이분들은. 네. 그렇다 보니까 오히려 가능성은 좀 있을 것 같고 네. 민주당에서도 약간 전략적으로 생각할 필요는 있겠다라는 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에서 이제 찬성표를 던질 수도 있는 사람들의 하는 논리가 어쨌든 독소조항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협상을 해서 조금 뭐 바꿔야지. 바꾸던지,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런 과정이 있으면은 더 이제 거부의 명분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런 부분들을 좀 전략적으로 좀 할 필요도 있겠다. 예. 이 사실은 글쎄요, 저는 뭐 국민의힘이 다음에는 반대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요? 이번에는 지금 말했던 게 여러 가지 귀찮아요. 또 이해관계 아주 예민한 사람들이고 뭐 욕하는 거 아닙니다. 네. 아주 예민해서 예. 뭐 이거 되는들 뭔 상관인데 이런 생각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괜히 밑보였다가 네. 또 꿈을 왜 받아 모여야 되는데 못 받아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사실은 글쎄 이번에 당선된 사람들도 그렇고 본인들의 어떤 당의 존폐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렇지만 민주당이 이제 법사위 만들고 사사사 빨리 가야 되는데 시기도 좀 문제고요. 네. 이걸 좀 더 하는 방법으로 다른 어떤 뭐 국정조사라든지 뭐 이런 네. 방법을 민주당이 좀 전략적으로 좀 따져봐야 될 거. 그냥 갔을 때는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어떤 방법 공수처한테 맡길 수는 예.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아니 그 사실 그 국정조사도 군인권센터가 5만 명 그 시민청원 동의 받아가지고 네. 국회 제출한 지가 꽤 됐어요. 그러니까 김진표 의장이 양당이 합의 안 해가지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도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그렇죠. 6월 5일 날 선출이 되면 그때 임시 의장이 추미애 의장이래요. 국회법에 따라서 선수가 제일 높고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임시 의장을 하게 돼 있는데 추미애 의장이래요. 그러니까 임시 의장 시절에 막 해버릴 수도 하지는 못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안 되겠지만 여하튼 그 뭐 하여간 되면 이거를 좀 빠르게 국정조사도 해야 된다라는 그렇죠. 말씀을 그게 드리고 방법이에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우리 어제 그 평화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14번째
그 사실상 14개 법안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와 거부권을 또 행사했어요. 뭐 진짜 전세 사기 특별법, 민주유공자법, 농업회의소법, 한우산업지원법. 제가 나중에 또 추가 취재를 해보니까 이 한우산업지원법하고 농업회의소법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자기들이 발의한 법이라는 거예요. 홍문표 의원이. 아니 그럼 자기들이 발의해놓고 막 거부권 해주세요 하고 거부권을 실제로 하고 이거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도하는 거는 절대 안 돼.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을 무정부 상태라고 봅니다. 사실상 무정부 상태.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예전에의 보수 정당, 이 보수 정치 세력은 부패했지만은 나름 유능했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할 일은 그래도 딱딱하고 네. 뭐 온갖 뭐 나쁜 짓은 다 해도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 연금개혁 같은 경우에도 네. 본인들이 국회로 가져와가지고 결국 정부가 무책임하게 24개 안이 있습니다. 자, 가져가세요. 국회를 존중합니다. 언제부터 국회 존중했다고. 그 국회에서 처리하라고 그래.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정부도 그러고 있고 국민의힘도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책임해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그 한우 농가 지원법을 합의를 왜 못해? 그걸 왜 못해 진짜. 혼대. 정말. 그러니까. 혼대. 미국산소도 아니고 호주산도 아니고 한우인데 그러니까 뭐 한우를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 아니 한우 산업을 육성하자는데 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 네. 그거 하는 게 정부 여당이 할 일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 그러니까 대통령이 어쨌든 이러다가 이승만 45번 거부권 따라잡겠어 지금 이러다가. 아니 박찬대 원내대표가 그랬어요. 오늘 뉴스가 이런 게 나올 거라는 거예요 앞으로. 오늘 윤석열 대통령 200번째 거부권 행사했으면 이런 보도가 나올 거다. 이게 이제 심각한 게 이렇게 봐야 돼요. 우리가 헌법이 이제 우리나라 통치 구조를 네. 만들어 놓고 그걸 규정해 놓은 법인데 헌법에 보면 국회가 더 빨리 나와요 대통령보다 40조 정확하지 않아요. 40조 41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입법권은 뭐 국회에 있다. 그리고 대통령, 행정각부, 사법권, 헌법재판소의 순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만큼 기본권 다음으로 중요하다는 게 국회인 거예요. 그래서 국회가 규정이 돼 국회 입법을 하는 거죠. 예외적으로 거부권 행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 법, 헌법에. 마찬가지로 지금 탄핵 얘기하면 뭐 난리 날 것처럼 하는데 탄핵도 예정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아하. 대통령이 개짓거리하고 헛짓거리하고 하면 탄핵 사유가 있으면 탄핵시키라. 네. 국회 3분의 2 제적의원 찬성하면 된다. 네. 헌법재판소 결정해라. 네. 그게 되는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무정부 상태 얘기를 했는데 네. 헌법에서 예정할 수 있는 그대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예컨대 대통령 그냥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있거든요. 그러네. 그 습관적으로 한우를 왜 거부합니까? 습관적으로 거부하고 있으면 한우 많이 드실 것 같은데. 민주당이나 야당에서는 이제 한독수는 영원히 해야 돼요. 민주당에서 국회가 할 수 있는 것 권한 중에 하나가 대통령이 국무총리 했을 때 인준할 수 있으면 동의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만드는 입법을 거부하고 네. 그러면 야당은 똑같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한덕수는 너 영원히 해. 국회 국무총리. 왜냐하면 국무총리 새로 올 때마다 인준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반복되는 거라고 욕할 수도 없는 거예요. 탄핵 얘기한다고 욕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래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예외적인 상황을 안 가기 위해서 가급적인 협의를 보라는 건데 네. 대통령이 혼자서 지금 이거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답답해서 그러니까 그래요. 참 답답합니다. 아유 벌써 시간이 52분인데 이것 좀 여쭤볼게요. 또 등장하신 분이 있어요. 어제 아랍에미레이트 모하메드 대통령이 이제 방한했는데 김건희 여사가 나타났습니다. 6월 달에 예정된 그 중앙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몸풀기에 나섰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이제 중앙아시아도 가고 아마 아프리카도 지금 아프리카 순방 계획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7월 달에 미국도 간답니다. 나토 회의가 미국에서 있대요. 7월 달에. 그러니까 매월 또 갈 수도 있어요. 예. 순방 가자. 이거 된 거지. 갑자기 그 한결의 만평 생각난다. 일어나 순방 가자. 근데 아니 뭐 이거는 근데 네. 뭐 저는 무조건 나쁘게 뭐 비판할 건 아니고 네. 대통령이 가고 배우자가 가가지고 정상 외교로 해야 네, 되면 배우자 가야 되는 외교해야죠. 거죠. 예, 가야 예. 되는 거예요. 그거를 뭐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도 얘기가 나왔는데. 잠적하면은 왜 잠적하는지 다시 활동을 재개하면 말을 해야지. 예. 설명의 의무가 있는 거예요 국민들한테. 아까 예. 뭐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왜 8월 2일날 대통령이 국방부 장관 3통 전화를 했는지 네. 설명의 의무가. 그러니까 공직자나 이렇게 거의 준 공직자인 대통령 그 배우자 여사님은 네, 네.
얘기를 해줘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이거는 이거대로 열심히 하셔라. 저는 적극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뭐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사진이 어떻네 뭐 하나 하지만 뭐 그 정도는 저는 양해를 해줘야 된다라고 네, 보고 네. 수사 받으시라 그리고 그거대로 하고 네, 수사를 받아라. 외교는 외교대로 열심히 하고 네. 수사는 수사대로 열심히 하고 예, 예. 금단 성실하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 저는 네. 그 박 변호사님께 이것 좀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 어제 법무부 그 검사 인사 있었잖아요. 그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그 형사 일부하고 반부패 2부 부장들은 남았어요. 네. 그런데 그 전주지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 그 채용 특혜 의혹 사건 수사하던 검사는 중앙지검으로 왔어요. 어떻게 봐야 돼요? 자 이제 일단은 네. 유임이 될까 안 될까 이게 조금 관심이 됐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당연히 유임이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게 기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거. 기록이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만약에 부장 검사를 바꾸든지 뭐 그렇게 되면 네. 그냥 1년 또 갑니다. 그 기록 읽어보느라고 몇만 페이지거든요. 진짜. 그래서 그거를 아는 사람 다 알기 때문에 네. 쉽게 하지는 못했을 것 같고 네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윗선에 이창수가 있어요. 중앙지검장. 중앙지검장이고 또 차장검사들의 뜻이 매우 중요할 겁니다. 네. 부장검사 이때까지 뭐 평검사랑 같이 담당 검사랑 같이 네. 사건을 계속 쭉쭉쭉 도이치모터스 뭐 명품은 아니죠. 도이치모터스 네네. 갖고 해왔겠지만 그걸 결제하거나 보고하는 과정에서는 결국은 위에 차장검사하고 네. 지검장, 검사장이 맡고 있기 때문에 저는 결론은 좀 별로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걱정이 없을 거다. 네. 그러니까 유임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 어허. 그러니까 이게 바꾼다고 하는 게 더 문제인 거예요. 네. 바꾼다는 거는 이 자식들 뭐 장난치나? 이걸 어떻게 기록 보려고 바꾼다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네, 네. 부장 밑으로는 그만두면서 예. 좀 잘하는 평검사 예. 말 잘 듣는 한 명 부르고 예. 그러면서 윗선이 있기 때문에 수사는 뭐 저는 김건희 여사 이렇게 뭐 이렇게 밖에 외고 나간다는 것도 이게 부담감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이거 짧게 말씀드리면은 그 지난 예전에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하는 수사 2명을 이제 수사 중인데 수사가 끝나지 않고 작년 2월 10일에 네. 이제 저기 권오수 그 1차 네, 네. 이제 그 결심이 아니라 선고가 있던 네. 거 전에 1월 27일에 인사발령을 내버려가지고 논란이 됐었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공판 검사들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던 건 아닌데 네. 이제 뭐 공판 과정에서 네. 이름이 김건희 최우선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좀 이게 얘들을 좀 딴 데 보내야 되겠다라는 네. 건데 논란이 엄청 났습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제가 그거를 얘기를 했다가 예. 국민의힘으로부터 한동훈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해서 지금 경찰에 나갔고 무슨 한동훈 명예훼손이야 그게. 네. 야, 뭐 아니, 보도된 거를 인용한 건데 그게 왜? 하여간 뭐 그래요. 뭐 진짜. 제가 너무 싫은가 봐요. 하여간 뭐 그러니까 이번에 또 그러면은 네. 이번에 만약 이 검사들 내면은 안 그래도 앞단에도 너무 논란이 많은데 이거 좀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그런 네, 게 아닌가. 네. 그리고 네. 어쨌든 목줄을 쥐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일선에서 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는 굉장히 부담이다. 이거는 네. 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겁나, 더 이상은 안 할 것 같고 목줄에서 잡을 것이다. 예, 보입니다. 네. 그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어제 그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을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어떤 멍청한 사람이라고 표현을 그래요? 했다고 하네요. Some stupid person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럼 저한테 싸가지 없다고 평가하지 마라. 와. 네, 싸가지 없다가 심한 말이냐, 멍청하다가 심한 말이냐, 어떤 게 더 심한 말이에요? 저는 멍청한 게 더 심한 것 같은데. 싸가지 없는 들은 머리를 더. 이준석 패. 저는 이준석이 더 나쁘다. 아니 그 굳이 들으려면 나는 멍청하다는 소리 듣기보다 싸가지 없다는 소리 듣고 싶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네. 멍청한 놈이 너무 싫어요 저는. 최악은 멍청하고 싸가지 없어.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멍청하고 싸가지 없으면 이거는 부재불능이야. 부재불능이다. 네, 하여간 지금 22대 국회 개원 오늘 하는 날이고 오늘 뭐 저마다 그 개원 의총이 있는 날인데 어떠세요? 그 뭐 보수 언론들은 이제 극강의 대치다. 그 행정부 권력 대 그 국회 권력,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이 충돌하는 역대급의 전국이 온다. 특히 이제 특검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연 국민의힘 여당이 여당다운 역할을 할지 아니면 용산의 출장소로 그냥 전락할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전 포인트인데 두 분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이게 이제 그렇게 부딪힐 것 같아요. 그냥 특히 이제 정부는 거의 일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당도 이런 건데 결국은 이거는 국민들이 판단하시고 국민들이 심판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행정부가 옳다, 윤석열 정권이 옳다고 하면 윤석열 정권한테 전폭적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국회의 야당들을 응징해 주시면 되고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만약에 지금 이 상황이 야당이나 이 국회가 옳다라고 하면은 행정부를 심판해 주시고 그게 꼭 선거 투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 여론 네. 조정도 있을 거고 뭐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지금 다 장외 집회로 나와가지고 지금 하고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어떤 판단을 해주시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거를 계속 앞으로 무정부 상태를 3년을 봐야 되나 뭐 이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어요. 네. 걱정입니다. 어디- 개인적으로. 국민들 무정부 판단은 상태다 지금. 국민 판단은 저는 뭐 여러 가지 지표를 봤을 때는 끝났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네. 그게 이제 밖으로 나오냐 아니냐 이건 좀 다른 문제라고 네네네. 생각하고 저는 좀 미시적으로 조금 보면 의장 역할이 좀 중요할 것이다. 국회의장? 국회의장이 우원식 네, 의원이 네, 할 네. 건데 네. 의장이 이제 사실 김진표, 김진표. 박병석 네. 그 두 사람의 어떤 그거가 21대 국회를 좀 망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네네. 야당이 그렇게 많이 있어도 불구하고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앞으로 어떻게 끌어가냐에 따라서 예. 미시적으로는 예. 국회하고 뭐 행정부 대립하겠지만 예. 국회 안에서는 뭔가 좀 빨리 돌아갈 수 있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다. 네. 예,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시작되는 22대 국회에서 어떤 정치 풍경이 펼쳐질지 저희 취재 편의점은 또 스튜디오에서 그리고 또 국회 현장에서 그리고 그 밖에 다른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날 것 그대로 여러분들께 생생한 보도 현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도 뭐 늘 함께 해주시고요. 네. 오늘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목이 다 쉬었어요. 그러니까 네, 정말 예, 이렇게 심각한 현안이지만 저희가 웃으면서 또 해악을 잃지 않고 그리고 보도할 수 있는 것 오히려 또 그런 것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